이번에 정책 발표됐는데 꽤나 강력하게 한 게 나타났죠.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발표했죠. 핵심적으로 좀 뽑아보면 첫 번째는 규제지역 확대, 두 번째는 대출 강화, 세 번째는 법인, 네 번째는 재건축에 대한 강화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투기 과열 지역이랑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추가했죠. 이제 아예 개선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전 지역이랑 인천 전 지역이죠. 근데 전 지역까지는 아니고 경기에서도 외곽 지역이랑 인천에서도 외곽 지역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만한 데는 대부분 다 들어갔다. 거기다 추가로 어디 됐어요? 세종, 대전, 청주. 세종은 뭐 원래 대부분 지정돼 있었죠.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되는 지역으로.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도 늘렸죠. 인천 들어갔죠. 구리, 군포, 의왕, 안양, 수원, 안산, 단원, 용인, 수지, 기흥이랑 동탄, 투 이런 지역들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은 인천 220 대책 이후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데는 대부분 다 4% 이상이죠. 3달 만에 4% 이상 올랐어요. 매매 가격 지수가.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 지정돼야 되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지역들 조금 인천 동구 얼마 안 올랐는데요. 의정부시 얼마 안 올랐는데요. 안성, 양주 이런 데 얼마 안 올랐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죠.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미리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냐. 인천 지금 강화도 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르고 있으니까 의정부, 양주, 안성까지 이제 퍼지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대출 규제 강화. 원래 강화되었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8월부터 전매 제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매 제한 들어가는 거죠. 김포 파주 몰리면은 김포 파주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강력한 것도 있는데 빨리 됐다. 이런 점도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지도를 보면 어디예요? 동쪽에 남양주시부터 뭐 이쪽에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뭐 동두천, 파주, 김포 이런 데까지는 안 갔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지역, 특히 수원은 220 대책 이후에도 계속 올랐죠. 아직도 분양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투기과열지구로 바꿔버렸다. 수용성, 그때 올랐던 수용성들 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인천 많이 들어가는 데들, 청라나, 송도 이런 지역들 다 투기과열지구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멀리까지 조정대상 지역 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마이스 개발이랑 용산 정비창 이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는 거죠. 용산 정비창은 허가구역보다는 조사 강화하는 거죠. 조사.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목적 의심이나 정비창은 이미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회피하는 것들 다 자금 출처 조사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거 가지고 또 그런 기사들 나오겠죠. 잠실 마이스하고 용산 정비창 거기만 엄청나게 해서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했는데 거기를 가지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 부활하나 공산주의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텐데 저런 데는 미리 막아야 되죠. 미리 차단해야 되죠. 저걸 가지고 뭐 어디서는 뭐 떨어진다는데 왜 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냐. 지금 미리 차단하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미리 차단하면 또 그거 가지고 징징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서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번엔 정말 강력하죠.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예전에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전입 의무 기간 얼마였어요? 1년.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이었죠. 그런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관계없이.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직접 들어가서 살 사람들만 받으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 집 사놓고서 뭐 계속 갈아타기 투기한다고 해서 뭐 2년 해놓고 얘 팔자마자 또 사서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1주택자가 하나 사놓고 2년 내에 천천히 이사한 다음에 2년 내에 얘 하나 팔고 바로 또 하나 사가지고 또 천천히 해서 2년 내에 또 하나 팔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투기라고 많이 했었죠. 아, 직접 사는데 실거주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면서 가격만 띄우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 차단하겠다. 그리고 주택 구입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더 빨라져.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들어가서 1년 동안 살아라 최소.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대출금 회수하겠다.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 이게 진짜 강력한 거죠. 그 전에 얼마였어요? 9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 즉시 회수. 여기서 3억으로 바뀌었어요. 내 집 마련 사다리 막혔다. 얘기했지만 이 사다리 무슨 사다리다? 썩은 사다리다. 원래 집을 살려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집값을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곧 떨어질 거죠. 즉 집값 떨어질 때까지 대출 무리하게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자, 거기다 특히 다주택자들 갭투기는 더더욱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당장 추가 집을 바로 사게 되면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능력 되면 사라.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으면서 집까지 사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집 사놓고 딴 데다가 또 전세 살고도 계속 그 집에 안 들어가고 투기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죠.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고 그랬죠. 지금 임차 보증금 한도도 축소하고 도시보증공사는 2억 원으로 인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내주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을 사놓고서 원래는 뭐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사고 혼인신고 안 한 다음에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해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죠. 그 다음에 부모가 대출 받아서 뭐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서 부모가 전세 살고 자식이 집 사고 이런 식으로 갭투기도 많았었죠. 불법 증여, 자금 출처 피하는 그냥 실제 갭투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전세 스와핑. 여기서 1번이 사고 여기는 2번이 산 다음에 1번이 여기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2번이 여기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서로 도움 주고 이런 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거죠. 안 떨어지게 방어한 거죠. 끌어올리고 나서 거기다가 전세가까지 계속 같이 끌어올렸죠.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주인이 전세 아무리 올려받고 싶어도 그만큼 세입자 수요가 없다. 그만큼 세입자 수요가 없으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갭 투기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어디까지 했었어요 원래? 규제 지역 3억, 비규제 지역 6억까지 됐는데 비규제 지역은 이번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죠. 여기서 불법 자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3억 이하도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특히 고가주택도 고가주택이지만 다주택 매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불법 증여로 증여성 거래를 통해서 넘겼다.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3억 이하도 많았다. 그런 것들 모두 차단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해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가장 크게 타격 입을 지역들? 이번에 지정된 곳들. 뭐 수원이나 안양이나 뭐 안산 일부나 이런 지역들.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수원이나 뭐 인천, 군포, 뭐 구리 이런 데들 들어갈 때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결국에 실수요들이 받아주느냐 이거였는데 투기 수요들도 못 받아주는 거죠. 이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출처 계획서 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처 가능한 금액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거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때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화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규제 들어가죠. 법인. 지금 법인 통해서 피해 간다. 제가 지금 다주택자들 회피 수단, 임대사업자, 증여, 법인, 신탁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자금 출처 계획서로 잡고 있죠. 증여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가끔 가다가 댓글 중에서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 내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증여세 내고 증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런 증여성 거래를 통해서 불법으로 세금 안 내고 넘겨주려니까 그거 막으려는 거잖아요. 자금 출처 계획서를 막는다. 그 다음에 신탁은 저번에 지금 세법 개정 추진 중이죠. 그리고 이번에 법인이 들어갔다. 법인 그 전에 규제 뭐 있었죠? 법인은 이미 자금 출처 계획서는 다 내야 되는 거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거래가 계속 늘어났다. 법인 거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양도세 대신 법인세로 내고 그래서 저렴하다. 두 번째는 종부세 피해가기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 들어갔어요?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 20에서 50%였고 비규제 지역은 없었는데 뭐 들어간 거예요? 주담대 금지.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 빌려선 못 산다. 그 다음에 종부세율 인상 구분 없이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하는 거에서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최고로. 그 다음에 종부세 공제 폐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악용해 왔어요? 내가 집이 2채가 있는데 법인 대표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법인에 넘겨서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에 대해서. 고가주택 2채가 있었는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개인이 3주택 했을 때 공제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분산해가지고 1주택에 9억 원 하고 그 다음에 법인별 6억 원 해가지고 분산을 하더라. 이거 잡히는 거죠. 언제부터? 올해 건 이미 나왔으니까 내년 부과분부터 즉시 적용한다. 법인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종부세 피해보겠다고 법인으로 넘겨놨는데 종부세 내게 생겼죠. 일단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더 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종부세 때문에 빨리 팔아야 할 상황이죠.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지금 몰아넣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안 잡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몰아넣고 때려잡아야지 토끼몰이 하고 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이 그 상황이다.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원래는 장기 임대등록, 그러니까 법인이면서 임대사업자 한 경우에는 비과세였죠. 9.13 이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들어가면은 종부세가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내년부터. 올해 내에 빨리 팔아야 되겠죠. 진짜로 내년 돼서 팔려고 하면은 이미 늦는 거고, 언제부터 팔 준비해야 돼요? 올해부터. 팔 준비 빨리 해야 되겠죠? 법인들 언제 많이 나오겠어요? 내년 4, 5월쯤에는 법인 매물 쏟아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파산해서 경매 매물들 많이 나올 거다. 종부세 갑자기 폭탄 나오니까. 또 제가 늘 얘기했던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 인상. 그래서 원래 10% 추가했는데 요거 양도세에 비해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 추가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 1억 남았다. 양도소득세가 4,400인데 2,200밖에 안 냈다. 2억이었다. 그럼 6,200이었는데 4,400밖에 안 냈다. 3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1억 3,200인데 7,700밖에 안 냈다. 요게 추가 법인세가 10%에서 20%로 늘어나게 되니까 1억 남았을 때는 법인이 조금 더 저렴하죠. 근데 따로 나가는 세금까지 계산해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2, 3억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6,600, 1억 1,000.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지금 뭐가 강화된 거예요? 종부세도 폭탄인데 팔려고 보니 양도세도 폭탄이다. 또 어떤 거였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개업이나 분양업이나 규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은 자격증 같은 거를 비치해야 되고 몇 가지 그 규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법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업이었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설립 요건, 의무사항 규정,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궁금하잖아요. 뭔가 해서 전화 걸어봤는데 아직 세부사항은 안 나왔대요. 이거는 또 자세히 나오게 되면은 다시 다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거래, 특별조사, 과열했던 경기 남부 쪽 이런 데들, 특히 법인, 외지인 20대 이하. 법인은 투기죠. 외지인도 물론 외지에서 거기 살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급증한 경우는 투기성이죠. 20대 이하 자금이 있어요. 이거 다 증여성이죠. 이런 거래들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점점 더 투기를 하려면 자금 조달 확실하게 증빙해야 되고 대출 없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본인이 투기한 그 자금 대비 수익률이었는데, 투기할 자금은 늘어나고 살 수요들은 계속 줄어들죠. 투기 수요들은 더더욱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 오른다고 산다고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아직도 유도하고 있죠. 그런 데들 다 뭐예요? 마지막에 실수요한테 떠넘기려고 못 팔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수원이나 인천 일부, 군포, 구리, 안양, 안산 일부 뭐 이런 지역들 투기 과열지구까지 지정되어서 훨씬 더 강화되었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투기가 실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 들어갈 실수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건축도 규제 들어가죠. 안전진단 강화되고,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아이, 강화해서 공급 부족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수도권에서 그만큼 충분한 공급 내고, 목동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공급 부족,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막아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목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니까 안전진단 통과, 집값 상승 기조 이따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일시적인 효과가 있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소리예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인근에 나중에 그게 재건축 됐을 때 신축 가격도 당연히 낮아진다는 건데, 분상제가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당 안 되는 지역들도 신축 가격도 같이 낮아진다는 건데, 그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도 아무나 가능하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분양 신청 허용하겠다. 조합원 분양. 아무나 조합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료 시점 주택가액 상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한다. 이런 부분도 개선됐죠. 이번 정책의 시사점. 첫 번째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었죠. 이번에 여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선 이전에도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강력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따지면은 이번에 부동산 못 잡으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다음 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떨어질 때는 예전이랑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7월에 호도하는 거 믿지 마라. 6월 말에 바델3 시행되고 7월에 분상제 시행되고 8월에 전국적인 전매 제한 시행되는데, 거기다가 특히 이번에 지정 안 된 상황에서 지정된 곳들은 8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바로 전매 제한 들어가잖아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 지역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전부터 지정해 달라고 했던 대전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많이 올랐다는 수용성 같은 경우, 구리, 군포 이런데 다 투기과열지구로까지 묶어버렸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울산 혹은 뭐 김포, 파주, 대구, 광주 이런데 들어갈까요? 대구 수성구는 원래 투기과열지구지만 이런데 투기 수요들이 글로 갈까요?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막는 거예요. 자, 파리 대책 때, 파리 대책 시행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정원 매매가격지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언제부터 올랐다? 9월 11일부터 올랐어요. 같은 해. 그러니까 채 몇 주 안 갔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9.13 대책 나왔죠.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 9.13 대책 나온 뒤에 7월 1일까지 떨어지다가 그때부터 또 다시 오르더라. 작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5개월 2주 만에 12, 16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총선 끝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힘이 실렸죠.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 언제까지 떨어졌어요? 5월 25일까지. 서울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이번에 3주 만에 나왔어요. 어떤 걸 시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즉시 대책 들어가겠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요때 만약에 진짜로 뭐 예전 같은 경우 갭 투기를 했다, 그래서 사놓고서 파리 대책 이후 똘똘한 채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8개월 만에 팔았다, 요때도 사놓고서 빨리 치고 빠져서 4개월 만에 팔았다, 이익 볼 수 있었겠죠. 지금은 3주 내에 샀다 팔 수 있어요? 김포? 파주? 울산? 바로 정책 나올걸요? 한 3주 그 폭등 기미 보이면은 바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사한 점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지금 뭐 추진되는 법안들 많죠. 뭐 전월세 무한연장법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종부세율을 뭐 최고 6%까지 올리겠다, 이런 법안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경제 상황 좋아요? 유동성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동성 늘어나는 거 맞아요? 현금 확보하는 거죠, 기업들이. 가계의 유동성 증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현금 부자들이 사겠어요? 현금 부자들은 부자가 될 만큼 금융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부동산 사겠어요? 이번 달 말에 바젤3 들어가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커지고, 7월에 분상제 들어가면서 분상제 해당 지역은 즉시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인근 지역은 그보다 하급지기 때문에 거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지 분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월에 전국적으로 전매 제한 들어가고,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되죠. 장특공제 강화되죠. 임대사업자 혜택, 법인 임대사업자 혜택은 지금 싹 다 없어졌죠. 임대차 3법 추진하게 되면은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다 임대사업자화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보증금까지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걷어가면서 보험료나 이런 거 내고 소득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되죠. 신탁 얘기 나왔죠. 앞으로 강화될 규제는 계속 나와 있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더 강화될 거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빚내서 집 사면 벌어지는 일들, 고가 아파트 사서 매도 올라봤자 실제 남는 거 없다고 얘기했죠. 제초안에다가 분상제까지 적용되면은 남는 거 없다고 했죠. 재건축 아파트도.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게 사느냐? 심리 조장하는 거잖아요. 특히 분양이 많은 지역들에 사기잖아요, 사기. 건설사들이 분양 비싸게 하기 위해서 언론 몇 개 사가지고 띄워놓고서 언론들이 유도하니까 거기 추격 매수들이 낚이게 만드는 사기잖아요. 가장 크게 피해보는 게 산 사람이에요. 지금 수원에 마지막에 산 사람, 안양에 마지막에 산 사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해보는 게 인근 실수요들이에요. 이득은 누가 보고? 건설사들만 보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또 조금 김이 나왔다고 아직도 더 오른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뭐 평택이나 이런 데 오를 이유 없잖아요. 울산 얘기했잖아요. 오르면 들어간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핵심 산업이,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오를 상황이 아닌 거죠. 오늘 내용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왔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벌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버려라. 마지막에 물린 사람들, 혹은 팔려고 했는데 못 팔고 물린 사람들이 가장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거주는 최소한 4년 정도는 느긋하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현금 모으실 때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